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볼 텐데요. 제목은 미국의 월간 보고서가 도대체 얼마나 수정이 과거에 되었을까? 2021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일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또 변했단 말이죠. 근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보고서가 나오고 고용이 나오고 분위기가 좀 변했었어요. 그 두 번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거는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한 번은 상향으로 많이 수정이 되면서 시장을 놀래켰고 매파적으로, 다른 한 번은 제일 최근에 발표된 거는 하향 수정이 크게 되면서 비둘기적으로 놀래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보고서 이거 뭐야? 인데 이게 이제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2021년도 하반기에 연준이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시적이야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응 이게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낸 원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당시 물가는 굉장히 가속도를 내서 상승하고 있는데 왜 연준은 긴축에 나서는데 많이 미적거렸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2022년도 5월 6일에 쓴 자료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이제 자료는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21년도 7월달 FOMC 의사라고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테이퍼링이 최대 이슈였다라는 거죠. 근데 테이퍼링의 조건이라는 거는 연준이 말하기를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으면 테이퍼링 적극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한 추가 진전, 일단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준은 두 가지 책무가 있죠. 하나는 물가 안정, 하나는 완전 고용입니다. 근데 물가만 봐서는 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용을 보니까 충족을 못했네. 아이고야, 우리가 긴축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위원들이요, 연준에. 그러면은 고용이 불충족되었다. 아니, 그때 상황이 어땠길래 불충족되었냐? 한번 보시죠. 월러가 예로 든 기간은 2021년도 8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요때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논팜 페이롤, 자, 비농업 고용 쪽에서 월간 고용 순증이 몇 명이 나왔냐? 21년 8월 달에 23만 5천 명이 나왔어요. 당시 시장에서 무려 75만 명의 증가를 예상했는데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렸죠. 9월 달에 시장이 50만 증가를 예상했는데 19만 4천밖에 안 나왔어요. 10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비트를 합니다. 시장에서 45만 증가 예상했는데 53만 1,000명이 나왔죠. 근데 11월 달에 또 크게 미스를 해요. 55만의 시장은 보고 있는데 21만밖에 안 나왔어요. 12월 달 시장이 40만 증가를 봤는데 실제로 19만 9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5개월을 합산해서 보니까 시장은 265만 개가 늘어날 걸로 봤는데 실제로 발표는 136만 9천 개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절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128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준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고용은 아직까지 상당한 추가 진전 만족을 못했어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수정이 됩니다. 이게 수정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8월 달 거에 28만 2천이 추가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수정이 반영된 숫자는 51만 7천입니다. 9월 달에 23만 명이 또 추가돼요. 그래서 수정이 반영되면 42만 4천. 14만 6천 추가되죠. 43만 7천, 43만 7천이나 추가됐었어요, 이때? 38만 9천 이렇게 막 추가가 돼요. 그래서 수정이 몇 명이 됐냐면 이 5개월 누적을 해보니까 148만 4천 명이 수정이 됩니다. 이게 증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 발표할 때는 이 기간 동안의 고용이 순증이 136만 9천이라고 봤는데 수정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285만 3천이었던 거예요. 긴축에 빨리 나섰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억울한 거 먼저 아세요? 시장입니다. 시장이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거 합산하면 265만, 수정이 반영된 후에 실제 수치 285만 3천. 시장 예상 잘했어요. 잘했는데 월별마다 다 틀려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미국 고용시장을 예측하던 시장의 전문가들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판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잘 맞췄던 것으로.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고용 보고서가 이번에 크게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또 반대 수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한번 쭉 짚고 가볼게요. 12월 초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때 그 전월에 어떻게 발표가 이제 이게 자료가 됐었냐 하면은요. 8월 달에는 그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5.2%, 9월은 5.0%, 10월은 4.7%, 그 다음에 11월치는 요게 이제 12월 초에 나오는 거죠. 4.6%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네 라고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근데 12월 초에 발표가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 8월은 5.2 그대로, 9월은 5.0 그대로예요. 근데 10월이 4.7에서 4.9로 상향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예상치가 4.6이었는데 무려 5.1로 발표가 돼요. 이만큼 수정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파월 의장이 깜짝 놀려. 어이구, 우리가 평균 시간당 임금이 다시 올라간 거 봤지. 이거를 이제 평균 시간당 임금을 여러 차례 12월 FOMC Q&A 때 언급을 해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1월 초에 발표될 때는 어떻게 됐냐? 8월 5.2 그대로, 9월은 5.0이에요. 10월달 4.7이 4.9로 상향됐잖아요. 이게 4.8로 하향 수정돼요. 11월 초 5.1로 엄청 높았죠? 4.8로 하향 수정돼요. 그 다음에 12월 예상치가 5.0이었거든요. 4.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변하냐? 1월 초에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봤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부 25bp로 기울어 버린 거예요, 지금. 자, 월러가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고용보고서가 수정되고 보니, 요 레포트에서 쓴 표현이에요, 월러가. 고용보고서가 수정되고 보니 노동시장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당시 알았다면 저는 위원회가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를 더 빨리 인상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우리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한 달치가 나와도 그다음에 연준이 이야기를 해도 조금 그거를 의심도 해보고 이러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연준도 저기에 좀 질린 것 같아요. 뒤에 질려갖고 지금 연준이 하는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거 거의 뭐 공개 저격인 거죠. 하드 데이터도 좋지만은 그 하드 데이터만 너무 강조하면 정책 오류가 발생하더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프트 데이터에도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연준의 고뇌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주제였던 도대체 이제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얼마나 수정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